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 교수들도 계속 하시니까 제 지적으로 표현하면 또 그분들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모든 면에서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국회의원들이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을 두고 아주 극과 극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과연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솔직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에다가 11개의 범죄 행위가 있어갖고 4개 재판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그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정치 경력을 보면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비록 중앙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고시를 패스하고 대통령 선거에 가가지고 조그만 편차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졌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자 살자 지금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참 그 관계를 갖다 참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는 어렵죠. 그런데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이 대표의 민주주의 대 재판부의 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놓은 것 보고 제가 한번 언뜻 읽어보고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한번 제가 어떤 욕심을 가끔씩 부릴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 너무 좋은 글이 나오면은 이건 내가 한번 읽어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좋은 글을 갖다가 신문지상에 남겨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고 애썼구나 라는 것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글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놓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스스로도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이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의 미래에 걸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만은 여기서 민주주의에 지금 미래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법감정 말하나 민심 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 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헌법 사법부의 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공격, 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이태로 헌법 수혜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기서 헌법 수혜자들이라고 김영수 그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이번에 부장판사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애 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이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 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다.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다.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재판정에서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 무죄라고 하면은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라는 얘기죠.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이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자,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걸 그냥 국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흔히 개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깨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칭하면서 국민들 전체를 갖다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해버린다. 이걸 갖다가 이제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을,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러 이제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지지하고 이 사람도 지지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라고 통칭을 하면서 자기 편으로만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국민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몇 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애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에 의한 입헌민주주의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은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가 통치자의 행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나 민심 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때 이제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이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판결이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럽지는 않겠죠.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의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서 협박 때문이라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를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다. 아울러 동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글은 있는데 우리하고 이제 약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 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애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이태롭다. 민주헌법의 수호자들 역시 힘겹고 애롭다.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진짜 사법 판사들이 정상적으로 법과 법적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기가 힘들어지는, 하도 이제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원 판사도 못했던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도 결단을 안 하고 있었던 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안 하고 있었던 거. 미뤄놨던 거. 요거 갖다가 정확하게 부장판사들 많은 진짜 직접적인 압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여권이나 야권이나 이제 좀 돌아보고 앞으로 사법부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법 지연을 하지 않고, 재판 지연을 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에, 뭐 선거법 재판은 6개월, 3개월이죠. 1년 안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만 해도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그걸 우리 사법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적 양심으로 정확한 재판을 내릴 수 있게 그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영수 영남대 교수님이시죠. 좋은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